안녕하세요, 유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헬퍼 논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저는 만화를 본 독자거든요. 그런 독자로서 또 한번 자격으로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냐, 너는 이런 성폭력, 약간 성착취 또는 뭐 노인고문 이런 것들도 다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물론 뭐 너무 혐오적이고 우리가 소모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제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말이죠. 제가 이 헬퍼를 원부터 원래는 구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논란이 된 이 헬퍼 2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논란의 핵심은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선정적이고 노인 학대적인 그런 측면까지 이 주제로 끌고 와야 됐어야 되냐, 이 스토리상의 그런 전개가 과연 필요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아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까지만 표현의 자유도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상의 시장의 자유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표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만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만화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고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만화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반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1, 2년, 2, 3년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헬퍼 논란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 그리고 참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 우리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상영금지되고 어떤 등급 분류를 받아가지고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들었지만 다 검열을 당해서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아예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 헬퍼는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열도 없었고, 국가가 이건 안 돼, 이거는 옳아, 틀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뤘구나. 그리고 독자들이 건전하게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그런 공감이 작가에게도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그래서 작가도 휴재를 결정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정말로 규제는 안 되는 거냐, 뭐 이거 무조건 놔둬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웹툰에 대한 규제의 흐름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법으로 딱 정해서 이걸 규제하고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만화가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율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지켜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 이거를 진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입법론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도 웹툰을 제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300회 넘게까지 연재가 됐는데, 저는 한 200한 3, 40회부터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왜 안 봤나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만화를 보면서 참 독특한 소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좀 되게 폭력적이고 뭔가 왜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가출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 거고, 그런 스토리가 그래도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그런 것들을 사전에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거는 1, 2, 3, 4, 5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판정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주관적인 것들이 또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심사를 할 것인데, 그럼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모든 대중들, 모든 일반인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헬퍼가 19금인데 25금, 30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럼. 정말로 어떤 라인을 다시 한번 그어서 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전 검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갑자기 19세 아니다가 25세, 30세 이렇게 만든다는 건 더 등급을 세분화한다는 거는 또 그런 규제를 하겠다는 측면이니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헬퍼 논란처럼 어떤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자율적으로 비판과 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화되는 것들이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감을 얻어야지만이 또 작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면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가 지금 당장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로 전위적이고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또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꼭 성착취나 뭔가 약간의 노인 고문 같은 그런 주제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작을 또 가로막는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에서 규제가 또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전 검열이 있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 이상 법으로 세밀하게 규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헬퍼 논란에 대해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이 공감이 가신다고 그러면 제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되고요.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상의 시장 자유 이론입니다.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저도 논쟁을 싫어하진 않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논쟁하고, 또 그런 논쟁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은 그냥 건전하게 우리가 웹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다고 그러면 뭐 저도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이나 또 우리 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웹툰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작가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웹툰에 대한 그런 규제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 웹툰 문화가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K-웹툰이라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웹툰이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열려서 공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독자분들이 그런 영향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K-웹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 것이 또 우리 독자분들의 그런 팬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작가나 우리 독자들이 합심해서 이번 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고, 건전한 비판, 소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우리 웹툰이 더욱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퍼 논란에 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주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